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블론트 커트에 대한 개념이. 응? 결론은 예쁜데요. 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블론트 커트라는 게 사실 커트를 해놨을 때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고, 머리가 자라면서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내가 뻗치는 머리를 뻗치고 안 뻗치고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내가 마음대로 그런 커트 자체만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메리트를 느끼는 분야 중에 한 분야예요. 그 대신에 블론트 커트는 화려함은 없어요. 정말 화려함은 없지만, 샤기 컷처럼 이렇게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이 커트에 대한 손질이 편한 거에 대한 그런 매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기 컷을 질감 정리를 하는 질감 커트를 할 것이냐, 양감으로 하는 양감 커트를 할 것이냐, 분야가 이제 완전히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커트 중에서도. 그래서 질감 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감 커트를 가시면 되는 거고, 양감 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감 커트를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감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감 커트를 좋아하는데, 이 양감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정말 베이직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요, 정말 베이직, 양감 커트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감 커트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질감 커트는 이 베이직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질감 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질감 커트가 베이직을 20으로 따지면 사실 질감 커트는요, 80을 스타일 내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양감 커트는 뭐예요? 80%의 베이직에 20%의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훨씬 어려운 게 이 양감 커트예요. 그 대신에 이 양감 커트는요, 스타일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전화를 계속 오는데, 사람들한테 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보고,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 진행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 다 되네요. 오픈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황당하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도움이 되긴 됐지만, 가게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스타일까지는 아니고. 배웠잖아. 근데요,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 모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커트를 내서 결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식당에서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는데 이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다른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 집은요, 얘 집이 다 똑같은 집인데 이 집이 더 맛있어. 그쵸? 근데 이 집을 보기 전까지 이 집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집을 보기 전에 이 집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요, 새로 왔는데 이 집은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이 집을 가요. 왜? 이 집이 더 맛있으니까. 커트도 똑같습니다. 커트도요, 내가 요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압니다. 하지만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의식이 생겨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지금 제가 여기 계시면서 10주 동안 지금 계시면서 제가 많은 거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요, 빗질하다 끝났어요. 우리 특히 왕언니 빗질하다, 이제 버티컬 되죠, 이제. 이거 하다 끝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일단 눈에 익었잖아요. 눈에 익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목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갈 수 있는 목표의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제발 좀 스타일 하는데 돈 쓰지 마시라고 그래요. 스타일 공부하는데 왜 그런 데 돈을 투자하냐고 그래요. 지금 당장 그런 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베이직 공부하는데 돈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직 공부하는데. 자, 네이프에서 긴 머리는 상관이 없지만은요, 점점점 머리가 짧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짧은 머리로 가면 갈수록 네이프에서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네이프에서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조건이요, 100가지도 넘어요.
네이프에서 네이프 하나만 가지고 네이프에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 네이프 하나 시작이 그 10가지가 100가지가 뭐예요? 디자인의 100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사이드에서 또 연출할 수 있는 게 100가지예요, 또. 그러면은요, 10,000가지의 디자인이 나와요. 얼마나 많습니까?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긴 머리일 때는 1cm의 단차가 용납이 되지만은요, 짧은 머리로 가면 갈수록 1mm의 단차가 용납이 안 돼요. 특히 남성 커트 같은 경우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남자들은 무조건 옆에 죽이면 돼요. 그 대신에 여자 커트는 어때요? 여자들은 어때요? 얼굴형에 따라서 여기가 가벼워져야 되고, 무거워져야 되고, 뚱뚱해져야 되고, 길어져야 되고, 이 옆에 사이드도 전대각도 짧아져야 되고, 아니, 길어져야 되고, 이만큼 빠지는 머리, 이만큼 빠지는 머리, 이만큼 빠지는 머리, 이만큼 빠지는 머리, 이만큼 머리. 다 달라요. 여자들 머리는.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타일 여러분들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러 다니실 거예요? 그쵸? 근데, 베이직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베이직을 배우면 내가 디자인을 창조하는 겁니다. 디자인은요, 내가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돈 투자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베이직 공부할 때 투자하시는 겁니다. 베이직을 배워야지만 내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요. 맞나요? 자,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내가 베이직을 얼마나 충실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단발이라는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단발. 여성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 단발이에요. 여성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단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커트할 때, 단발 커트할 때 원랭스로 자르세요. 일자 단발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원랭스 커트가. 여성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원랭스 일자 단발 커트예요. 원랭스 자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다 파먹죠? 그쵸? 다 자르고 나면 고개 숙이니까 여기 다 삐져나오죠? 여기 막 전대각 나오고 막. 그쵸? 제일 힘든 커트가 사실은 원랭스예요. 원랭스를 잘못 자르는 이유는 뭘까요? 원랭스를 잘못 자르는 이유. 내가 원랭스라고 잘랐는데 막 침 생겨요. 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커트를 자를 때 눈높이를 못 맞춰서 그래요. 내가 원랭스를 자르면 일자인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야지 내가 그 원랭스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원랭스를 일자로 자르는 그 원랭스를 눈높이가 안 맞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원랭스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랐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제일 1순위는 눈높이가 달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눈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자르는 내가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이렇게 자르면 편해 안 편해? 힘들어야지 고객이 만족하는 커트 디자인이 나옵니다. 내가 몸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편하면 고객이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면 고객이 편하다. 고객이 머리 스타일을 원하는 스타일을 나왔기 때문에 고객이 편한 겁니다. 사순도 그러죠. 눈높이 잘 맞춰야 맞춰요. 잘 맞추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막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라요. 원넥스 자르는데 이렇게 잘라요. 그것도 가이드요? 가이드 언더커트가 아니고요. 오버컷으로 막 잘라요. 막. 그쵸? 손가락이 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그리고 원넥스래. 그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원넥스 자른 사람들은 다 탈락시켜요. 왜?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손가락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원넥스 단발을 자르는데 사실 가장 힘든 게 원넥스입니다. 원넥스를 자를 때 눈높이는 어떻게 한다? 내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무릎 꿇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그거 자를 거기 때문에 무릎 꿇을 준비 단단히 하고 하세요. 자, 단발을 머리를 그 대신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자세가 뭐죠? 의자를 갖다 놓고 자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제 디자이너들도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자릅니다. 그래서 의자는 항상 의자 있어요? 당장 사세요. 아시죠? 당장 사세요. 의자 사세요. 의자 사셔서 자르세요. 훨씬 더 의자 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값어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도 멋있어 보여요. 의자 놓고 자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의자는 이제 갖다 놓고 자르세요. 커트선이 훨씬 더 달라져요. 무조건 사요. 내일 당장 주문해.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의자 놓고 자르세요. 단발머리 자를 때는요, 의자 놓고 자르는 거하고 안 자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자르셔야 돼요. 무릎 꿇고 자를 수 있을 용기가 있으시면은요, 그렇게 하시고요. 무릎을 안 꿇으시려면 의자를 갖다 사다 놓고 앉아서 머리를 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발을 자를 때 원랭스 자르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냥 내려서 0도 각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발에 대한 개념에서 단발이 있고요. 단발 레이어가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밥이라고 그러죠, 밥. 그쵸? 밥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예요? 단발이에요. 그쵸? 영어로 단발이에요. 한국말로 단발이지만 영어로 단발이에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발은 뭐라고, 우리 단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원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단발의 어원은? 0도인 각도의 원랭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발은 그럼 우리가 단발이라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예요? 0도예요, 0도. 그래서 고객님들이 와서 단발 잘라주세요. 단발로 커트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0도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고객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미친? 단발 잘라달라고! 근데 고객님들이 이런 미친 그래. 그래, 어떤 사람마다 근데 달라. 10대는 단발이 0도로 자르면, 우와, 선생님 최고야. 20대한테 단발 자르면 너무 무거워요. 좀 층 내주세요. 살짝의 층을 내죠? 그쵸? 30대에다 단발은 뭐예요? 층이 좀 더 나요. 40대의 단발은 뭐예요? 층이 너무 많이 나. 근데 단발이라고 그래. 그쵸? 40대에 단발 내면 어때요? 여기 층 안 내주면, 이런 미친. 왜 일자로 해서 잘라주냐고. 이게 단발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원으로 봤을 때 단발은 뭐예요? 0도잖아요. 0도에 있는 커트가 우리는 단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님은 이제 가르쳐 줘야죠. 고객님, 단발은요, 0도에서 원랭스를 자르는 걸 단발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단발 레이어입니다. 아셨죠? 레이어 단발, 단발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맞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발에 대한 개념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하셔야죠. 어떤 공부를 해요? 단발이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을 뽑았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 이런 느낌이 나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통상 4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거는 이제 가칭으로 제가 얘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꼭 이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머리가 이렇게 커트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나이대에 이런 커트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할 뿐인 겁니다. 그쵸? 자, 10대에서는요, 10대 애들은 어때요? 진짜 원랭스 단발 좋아합니다. 뭐예요? 0도. 0도에 있는 원랭스 좋아합니다. 10대. 자, 20대의 단발은요, 20대의 단발은 요런 단발 좋아합니다. 자, 이어2 기준으로 해서요, 이어2 이어라인을 기준적으로 해서 백은 뭐예요?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있고요, 앞에 사이드는 레이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커트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콘케이브가 나옵니다. 콘케이브가 살짝 나오는 콘케이브로 진행하셔요.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든지 오프 베이스를 자르든지 오프 베이스를 자르든지 해서 콘케이브 디자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약간 라운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에서 보시면은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에서 보면 얘를 봤을 때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무거워 보입니다. 얘네들 층 많이 안 났기 때문에 10대하고 20대에는 잘 보시면 여기 10대 있어요? 20대 있어요? 30대는요? 다 30대 이상이죠? 봐봐요. V라인 없잖아요. 그쵸? V라인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사각이야 이제. 30대 40대야 올라가. 30대에서부터 40대 올라가면서 얼굴이 다 점점점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서요. 얼굴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각턱으로 바뀌어요. V라인에서 사각턱으로 바뀌어요. 사각턱으로 바뀌면서 옆에가 어떻게 해요? 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의 형태가 얼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자, 보세요. 30대는요. 30대는 어떻게 층이 나요? 이렇게 층이 나요. 이런 층이 나요. 30대는. 자, 40대 이상은요. 40대 이상은요. 층이 이렇게 납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30대와 40대의 또 차이는 뭘까요?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가벼움이에요. 여기는 무겁다. 가볍다. 아니,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자, 우리가 원행수 잘라주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선생이에요?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느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에 있는 높이와 여기에 있는 높이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뚱뚱해집니다, 이 부분이. 뚱뚱해져요. 그래서 옆에서 딱 봤을 때는요, 모발 자체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이런 느낌이 생겨요. 드라이를 딱 해놓으면. 완전 삼각김밥이 됩니다. 그쵸? 옆에 사이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왜? 옆에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굉장한 무게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무게감을 살짝 없애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뒤에 머리만 뭐예요? 컨케이브로 살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감이 살짝 없어지면서요. 무게감이 어디로 쏠려요? 얘로 쏠려요. 얘로. 얘로 무게감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들처럼 하고 싶은데, 더 젊어지고 싶은데, 나이가 좀 한 10살 더 많다 보니까, 이거 이 머리를 못 하는 거야. 왜? 머리가 너무 무겁거든. 이제 얼굴이 안 올리거든. 점점 피부를 처지기 시작하니까. 그쵸? 20대 후반만 가보세요. 훨씬 더 피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삼각김밥이야. 그래도 30대 가니까 막 삼각김밥이야. 피부는 더 처져 있거든. 얼굴은 더 사각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 20대보다 30대가 얼굴의 사각은 더 많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 사이드까지 층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게감을 더 줄이겠죠. 그쵸?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잘라주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왜? 단발은 머리는 기르고 싶다고 그래요. 가끔씩 40대인 분들이 머리 커트 하시면서 스타일 내시면서 파마도 말면서 나 단발로 기를 거야 그러죠. 단발로 기를 거 하면서 옆에 너무 무겁게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죠. 뭐예요? 40대에는요 층이 많이 있으면서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선만 단발 느낌이 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에 1차 가이드선만 어떻게 해요? 단발의 느낌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이고, 오늘 통화를 안 했구나. 오늘 교육 중에. 내가 다시 할게. 내가 잊어버렸어요. 네, 요번 주 내려가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런 단발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에 별로 따라서 상담하는 게 분명히 달라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층을 낼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하시고 고객님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층을 낼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좋죠. 자, 단발로 잘라겠는데 10대예요. 머리숱이 뭐 이따만해. 근데 원넥스 잘라줘봐.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줘요. 30대인 커트를 진행을 해주셔야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막 머리숱이 많아 죽겠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잘라줘봐. 몽실 잘라놨다고 난리가 나지. 그죠? 일단 단발 잘랐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층을 또 내줘야겠죠. 그렇죠? 또한 뭐예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30대에 갔어도 이렇게 머리를 커트를 진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머리숱이 없는데도 머리숱이 너무 40대인 사람들도 이렇게 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머리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층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너무 가볍다니까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층을 최대한 안 나게 해서 머리를 무겁게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모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서 해주면 될 것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요 4가지를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능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원넥스를 잘랐을 때 어떤 느낌, 단발에서 느낌, 층을 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단발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단발이에요. 단발 레이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 잘 몰라요. 그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무게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판단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층을 내는데도요. 여기서도 층을 내는데도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 피봇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퀘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피봇으로 가고 스퀘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피봇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체 다 피봇으로 갈 수도 있고 어때요? 전체적으로 피봇으로 가고 여기는 스퀘어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이어백에서 겹치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 여기 뒷부분. 튀어나온 부분? 첫 번째.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그치, 그거지. 귀가 파먹는 게 정답입니다. 이어백에서 겹치는 부분은요,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어백에서 겹쳐서 무게섬이 생기는 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얘에서 얘가 가는 거는요, 귀가 파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이런 원넥스에서 단발 레이어에서 귀를 안 파먹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차선은 건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안 건드려? 어떻게 안 건드려? 모르겠어? 빡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다 배운 사람들 왜 얘기 안 해? 디스커넥션으로 잘라? 다 배웠잖아. 귀를 안 파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층을 많이 내? 층을 내지 마? 층을 많이 안 내? 할 때는 많이 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쵸? 콘케이브로 잘라? 그래! 2차 가이드는 자르고 2차 가이드는 잘라서 연결. 그러면 귀가 파이겠어, 안 파이겠어? 1차 가이드는 잘라. 다 원넥스로 잘라. 그리고 2층에 층을 내. 2층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층을 내는 거야. 밑에서 위로 층을 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층을 내면 백발백중 귀가 다 파먹습니다. 백발백중 무조건 귀가 파먹습니다. 근데 뭐예요? 위에서 층을 내게 되면 귀가 안 파먹어요. 왜? 무게선을 살려주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귀가 안 파먹게 하는 방법.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귀가 안 파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가이드라인을 뒤로 당겨?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해놓고 잘라? 그럼 네이프서도 자르면 가이드라인 옆에 서 있는 어떻게 잘라? 네이프하고 미들존하고 오버존이 있어. 그럼 네이프에 있는 언더존을 먼저 이렇게 잘라. 네이프에 있는 언더존을 머리를 자르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선정을 해. 근데 여기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 미들존은 어떻게 선정을 해? 근데 너무 짧은 머리, 만약에 원넥스에서 짧은 머리 자를 때는 여기까지 내려면 머리 숱이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교육을 보면은요. 교육을 보면, 컷할 때 교육을 보면 다 대각 파팅으로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교육을 보다면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각 파팅으로. 전대각, 대각 파팅으로 컷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 전대각 하면 백발백중 무조건 귀가 파입니다. 뭐냐면요. 요런 상태에서 내가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하면 1차 가이드선이 뭐가 돼요? 1차가 기준선이 됩니다. 2차가 기준선이 돼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변이 분배를 했어요. 대각 파팅을 해서 커트를 했어요. 얘는 뭐가 기준선이 돼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요. 얘는 그냥 원넥스죠. 원넥스예요. 근데 얘는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층을 내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뭐예요? 층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났는데 원넥스 일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넥스 일자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 어떻게 해요? 귀가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 파팅은 일절 무조건 뭐예요?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자연 분배. 자연 분배를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안 파입니다. 근데 드라이를 다 하고 나니까 또 귀가 파요. 층을 안 낸 머리는요, 귀가 안 파이거든요? 층을 안 낸 머리는 귀가 안 파예요. 근데 층을 많이 낸 머리일수록 또 귀가 파여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근데 빗질해서 저런 상태에서 잘 내려오니까 가이드라인이 일자로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근데 드라이 해놓으니까 귀가 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안 잘라봤구나. 어?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 어? 파먹었어? 죄송해요? 파먹어서 죄송해요? 나는 분명히 일자로 젖은 상태에서 내가 빗질 했을 때 정말 퍼펙트하게 나 일자로 정말 잘 잘랐어. 원냉수에서 정말 잘 잘랐어. 근데 드라이를 다 해놨어. 그랬더니 이렇게 파먹었어. 이렇게. 이게 뭐. 죄송해요? 점핑이 뭐야? 얘 때문에 뭘 점핑이 돼? 점핑이 뭔 말이야? 자, 우리가 머리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머리의 성질에 대한 개념이 몰라서 그래요. 모발에 대한 성질의 개념. 자, 모발이 짧은 머리가 탄성이 더 셀까요? 긴 머리가 탄성이 더 셀까요? 짧은 머리가 탄성이 세죠. 짧은 머리가 뜨는 성향이 세고 일직선으로 곧게 뻗으려고 하는 성향이 셉니다. 그쵸? 모발은요. 자, 긴 머리는 일자로 뻗는 힘이 셀까요? 말리는 탄성이 셀까요? 말리는 형태가 더 셉니다. 맞아요. 층을 내게 되면 더 원냉스 했을 때 무게감이 있을 때는 말리는 성향이 덜하지만 층을 내면 낼수록 어때요?
말리는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을 많이 낸 머리는요, 일자로 잘라놔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일자로 잘라놨어도요, 얘는 말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짧아 보이는 겁니다. 길이를 아무리 잘 맞춰놨어도요. 그래서 말려서 얘가 짧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네이프는요, 얘 떨어지는 선보다 얘는 짧아야 길어요. 짧죠? 짧기 때문에 얘는 일직선으로 뻗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는 일직선으로 뚝 떨어져서 얘는 딱 맞게 잘 뻗쳐요. 근데 얘는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짧아 보여,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드라이 다 해놓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 바리깡을 미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거가 내가 커트를 했을 때와 보여지는 느낌은 완전 다르다. 언제만? 층을 많이 냈을 때만.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머리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이런 머리에서는 층이 안 냈을 때는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만? 층을 냈을 때만. 층을 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원딩스에서 단발의 레이어를 자를 때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나는 원딩스 잘 잘랐는데 왜 여기 튀어나왔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긴 머리는 말려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짧은 머리는요, 뻗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똑같은 길이를 잘라서도 얘는 말려 들어가서 짧아 보이고요. 얘는 쭉 뻗어서 그 상태의 원넥스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네이프에서부터 올라가서 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를 했을 때 훨씬 더 귀가 안 파이고 안정감이 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은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에서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여기 이어 투 이어 라인과 백에서 생기는 이 부분에서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아셨나요? 디스커넥션 무조건 100% 무조건 생깁니다. 디스커넥션 무조건 생겨요. 왜? 이 부분에서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어느 한순간에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가발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제 단발 커트를 진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크레스트 윗부분과 크레스트 아랫부분이 있어서요, 옆 사이드를 해서 우리가 잘랐을 때, 우리가 이거 저번에 해보지 않았나요? 단발? 했었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발에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짧으면 또 이제 우리가 멘붕이 오죠.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파트 더 나눠야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 머리 했을 때의 단발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짧은 목선이 보이는 단발을 자를 때 우리 이제 멘붕이 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개념은요, 목선은 아니지만 목선을 자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목선이 안 보이는 단발 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선이 보이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커트를 진행을 할게요. 목선이 보인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자, 길이는요, 길이는 이 상태에서 일자. 자, 빗살은 빗등으로 빗질한다, 빗살로 빗질한다. 빗살로 빗질한다. 빗살로 빗질해서, 자, 커트는요, 오버컷이 아닌 언더컷으로 진행한다. 일자. 자, 눈높이 일자. 눈높이 일자. 고개는 똑바로 고개가 돼 있어야 돼요.
자를 때요. 뒷머리. 자, 빗질해서 뒷머리 평면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평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귀 파입니다. 아셨나요?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빗질할 때 여기 보세요. 빗질할 때 이렇게 빗질한 상태에서 평면. 오케이? 이렇게 빗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빗질 아닙니다. 똑같은 내려서 빗질한 상태에서 빗살만 틀어주는 거예요. 평면. 자,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빗살을 빗질해서요. 평면. 일자 원랭스. 자, 이렇게 다시 일자에서 평면.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 한다? 층이 생겨요. 어디 층이 생겨요? 여기 층이 생겨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생기예요.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잘라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면 커트라고 그래요. 평면 커트.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자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다. 평면을 잘랐다 해서 우리는 평면 커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려서 일자. 다시 돌려서 빗살만 돌려서 일자. 자, 이거를 해주셔야지만 양쪽에 나중에 안 파먹어요. 지금 긴 상태에서는 그냥 같이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짧은 머리에서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백발백중 무조건 파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컨벡스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나중에 이 머리 잘리게 돼요. 상태에서요. 위에 머리 다 내려요. 자, 지금 머리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원랭스예요. 진짜 대칭 맞추기도 힘들고 형태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빗등으로 빗질한다, 빗살로 빗질한다. 빗살. 자, 똑같이 빗살로 빗질해서 뭐예요? 끝선 보고 천천히 내린다. 그쵸? 기준에 잘라는 머리 잘라요, 안 잘려요? 안 자르죠? 그 선을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처음에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이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길이가. 똑같이 안 나오면요. 나중에 양쪽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잘 재고 잘라야 되겠어요? 안 잘라야겠어요? 기준이 똑같이 잘 맞추셔서 자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머리는 둥글어요. 둥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머리를 잘랐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자를 때는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걸 뺏어와서 이렇게 자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살짝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 있는 부분이 잘라줘야 되겠어요? 안 잘라줘야겠어요? 잘라줘야죠. 지금 상태에서 내가 계속 뒤로 해서 컨케이브로 잘라주면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머리를 이제 돌아서 잘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머리를 잘라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생기는 요 부분에 생기는 요 부분의 각이 다 잘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라운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라운드예요? 아니면 수평이에요? 수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수평이에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선이 이게 수평이지만 얘를 이렇게 놨을 때는 얘는 라운드가 아니고 수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라운드처럼 보여요. 하지만 걔는 수평인 거예요. 자, 그런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요.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갔을 때, 자, 다 가까이서 보세요. 자,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다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자, 요거 보여요? 한 명씩 다 모이면 너무 힘드니까. 요 상태. 이 밑에 선하고 위 선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밑에 있는 선과 위에 있는 선. 밑에 있는 선과 위에 있는 선이 단차가 다르죠? 그죠? 다르죠? 요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잘라줘야 돼, 안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지. 왜? 밑에 선 보고 잘라가야 되니까. 밑에 선이 무조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잡았으면 그 기준선대로 계속 뭐 한다? 진행. 응? 진행한다. 자, 손가락 뒤집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를 때는 저는 편안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자르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르셔야 돼요? 무릎 꿇고 자르셔야 돼. 아셨죠? 원네스 자르려면 눈높이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럼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자, 이렇게 진행해서 원랭스를 맞춰요. 뭐 한다고? 지금 아까 그 조금에 생기는 그런 코너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발생이 됩니다. 왜?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판넬은 사각이에요. 판넬을 내가 이렇게 빗질을 하면 얘네들은 사각이에요. 사각입니다. 근데 두상은 둥글어요. 사각의 둥근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모서리의 부분은 무조건 그런 삼각 페이스에 나오는 부분을 잘라 절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은 무조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칭이 맞았나 본데?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숙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숙이면 안 되지. 고개는 무조건 똑바로. 이쪽이 조금 기네요. 무조건 똑바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다시 기준선 다시 잡았어요. 참, 이제 끝난 게 요게 이제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또 얘가 기준선이에요. 그럼 이 기준선에 맞춰서 또 나는 진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진행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정중선 나눠서, 콧등에 있는 정중선 나눠서 기준선 또 잡으셔야죠. 사실 커트는요, 빗질 연습하려면 이런 원랭스 많이 잘라보면 짱입니다. 자, 저번에 층을 했던 머리라서 오늘 가발 새로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나오겠는데요? 그렇다고 새 가발 쓸 수 없잖아. 응? 자, 손등이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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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거 우리 기능사분들이 이렇게 자르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탈락. 다 탈락시켜요. 이렇게 자르시면. 원넥스는 무조건 이렇게 내려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나와요. 선이 나와요. 자, 이렇게 원랭스로 잘랐던 머리는 귀하고 뒤에 백에 있는 부분에 연결이 틀리다 안 틀리다? 안 틀린다. 원랭스 일자로 자르는 머리는 항상 틀리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머리는 지금 수평이죠? 그렇죠? 이 커트는 수평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전대각의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전대각의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는 괜찮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머리가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만큼 얘는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수평이라 하지만 사실은 전대각이에요. 왜? 얘가 길어졌으니까. 그쵸? 전대각, 얘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살짝 뭐예요? 살짝 코너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살짝 해서 코너 정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대각이 돼요. 저기 수평이 돼요. 근데 수평을 우리는 이제 가끔씩 원랭스 자르러 가면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르다가 해서 전대각에 많이 빠지게끔 만들어. 왜?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앞에가 많이 빠지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커트하면 몰매 맞아 죽죠? 이런 커트는 우리가 많이 구사를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앞으로 내려서 옆선과 일직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뭐예요? 후대각이 돼요. 그래서 뒤로 넘기면은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오히려 더. 그런 건 하나의 팁이죠? 다 자르는 상태, 이렇게 원랭스 다 자른 상태에서요, 뭐예요? 앞으로, 앞머리만 앞으로 당겨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옆에 사이드와 맞춰서 그냥 수평으로 잘라주세요. 수평으로 잘라줘도요, 앞에서 뒤로 넘겼을 때는요, 후대각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요, 다 앞으로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방사형으로. 방사형으로. 여기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방사형이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나서요,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사이드, 일자로 잘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확인해보고, 요 부분 코너 정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앞에 머리는 요 부분은 후대각이에요. 얘는 더 짧아요. 왜냐면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얘보다는 얘가 더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짧아져, 길어져. 짧아진단 말이에요. 짧아지니까 후대각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뭐예요? 뒤로 넘겼을 때는 똑같은 앞에서 잘랐을 때는 일자인 커트가 됐는데 뒤로 넘겼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싹 빠져버려요. 후대각은. 자, 이렇게 잘란 머리가 뭐예요? 이제 지금 원랭스 단발 레이어예요. 원랭스예요. 원랭스. 말하자면 단발이에요. 밥이에요. 밥. 층이 없는 영도예요. 층이 없는 영도. 해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무게선이 어디 생겨요? 무게선이 생기는 거 찾으셔야 돼요. 무게선 어디 생겨요? 네이프에 생기죠. 네이프. 이 부분이 네이프에 있는 무게선이 생겨요. 어때요? 지금 이 머리예요. 이 머리. 이 머리에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머리가 어떻게 해요? 뒤에 머리가 배불뚝이처럼 보여요. 배불뚝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딱 봤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보이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요? 층이라는 걸 내줘요. 층이라는 거를. 그래서 층을, 자,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 다 이제 했죠? 자, 나중에는요, 요 원행에서 자를 때는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다 잘라주셔야 돼요. 다시 잘라주셔야 돼요. 왜 잘라주냐면요, 자, 목선이, 지금 가발은 어때요? 일정하게 일자로 나 있어요. 근데 사람 머리는요, 다 이렇게 W로 나 있어요. 사람 머리, 네이프는요, 다 이렇게 W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고개 숙이면은요, 이 W로 나왔던 양쪽에 있는 모발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그거 정리 다시 해야 돼요. 언제? 고개 숙인 상태에서. 고개 숙인 상태에서 옆에 있는 가이드를 정리한다, 안 한다? 옆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옆에는 그렇게 했죠? 했는데 원랭스는 아니에요, 걔는. 귀가 밑에 있는 속에 있는 머리가 짧아져요. 원랭스는 아니에요. 왜? 보기 좋으라고 그거 자르는 거예요. 왜? 옆으로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을 보기 좋으라고 자르는 거지 원랭스는 아니에요. 속에 있는 머리가 짧아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원랭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귀에 있는 영도만 아니라는 거지. 영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쵸.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잘라야 되지만 영도가 아니라. 아니죠. 원랭스는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사이드번. 사이드번에서 또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이드번 또 삐져나옵니다. 얘 또 삐져나옵니다. 그 자르는 머리가 사이드번이에요. 사이드번 때문에 우리 그걸 뭐라고 했죠? 위험지역. 위험지역에 그 부분이 빠져나와요. 여기 네이프에 있는 양쪽에 있는 위험지역이 빠져나오듯이 이 사이드번에 있는 것도 문제가 돼서 걔가 삐져나와요. 걔 잘라야죠. 그쵸? 그런 건 잘라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잡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옆선은 굉장히 가벼운데 뒤에 머리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층을 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층이에요. 두 번째 층. 자, 두 번째 층은요. 자, 피봇 파팅을 딱 나눈 상태에서요. 피봇 파팅을 나눈 상태에서 자, 위에까지 다 층을
층을 빗질을 잘 해주셔서요. 아우, 미쳐주고 온베이스 또 한다. 자, 이 상태에서 층을 많이 내지 말고요. 요 부분 끝에 많이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 코너 있는 부분 자르시고요. 또 내려서 코너에 있는 부분 또 자르시고요. 허리 아파. 그죠? 코너에 있는 부분 또 잘라요. 자, 그럼 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니까 안에 있는 머리가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에 이게 쏙 들어갔죠? 자,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백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백 사이드 이제 자르죠. 그럴 때 뭐예요? 정중선 방향으로 뭐예요? 다시 사이드 베이스 들어가요. 사이드 베이스 들어가면 콘케이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콘케이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기준선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층을 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요. 사이드 베이스 잡은 상태에서요. 백사이드 빗질을 해서요. 아까 그 각도 찾으세요.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처음에 많이 잘랐는데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조금 나와요. 그쵸? 상태에서 계속 자릅니다. 어디까지요? 나오는 데까지. 자, 그러면 양쪽 사이드는요, 굉장한 오프 베이스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가 나오겠죠. 여기에는 사이드는 오프 베이스가 나오겠죠. 나올 때까지 진행하세요. 그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면서 자, 옆에 머리와 뒤에 머리가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뭐? 그래! 지금 뻗쳐, 안 뻗쳐? 뻗치지? 요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요게 옆에와 뒤에 생기면 얘는 백발백중 무조건 뻗쳐요. 얘는 사각이니까. 근데 얘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부분 자르면 얘가 또 층이 무너져 버려요. 귀가 파이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차야지. 이럴 때 수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셨나요? 자, 근데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케이브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컨케이브. 자, 이렇게 컨케이브인데 많은 컨케이브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얇은 컨케이브가 진행이 돼요. 후달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층을 내고요. 더 가까이에서 허리가 뽀사지겠어, 안 뽀사지겠어? 자, 점점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시고 또 사이드 가서 빗질 위에까지 빗질 다 하셔야 돼요. 자, 해서 사이드 베이스 가다 보니까 잘릴 머리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정중앙으로 정중앙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정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온베이스, 사이드, 오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컨케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컨케이브가 생기는데 밑에서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밑에서는 살아있어요. 그 대신에 옆에는 원링스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커트가 뭐예요? 이 커트예요.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돼요? 요 코너에 있는 부분. 그쵸? 여기에서 만나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이 무게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머리숱이 없고 여기는 머리숱이 많은 중간에 있는 경계선에 무게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스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얘도 또 진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층을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여기 계속 할까? 아니면 지금 이거까지 할까? 그러니까 얘 무게감과 얘 무게감이요. 밑에 있는 네이프가 모발선이 많기 때문에 둘이 뒤에 머리가 짧아진과 동시에 옆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커트가 진행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또 옆에가 무거워지고 뒤가 무거워지고 앞에가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또 불완전한 커트가 돼버려요. 또 불완전한 커트가 돼요. 앞에가
무거워지고, 아니, 앞에가 가벼워지고 뒤에가 굉장히 무겁게 되기는 이런 현상이 또 생겨버려요. 똑같은 또 층을 내게 되면. 으쌰, 으쌰. 빨리. 자, 1분 남았어. 1분 되면 딱 일로 오세요. 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나중에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가벼우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살짝은 무게감이 있게끔 다시 정리하는 것도 무방하다.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시죠? 근데 스타일 부분이 아닌 원랭스의 단발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셨나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자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유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전체 층을 내는 방법. 재밌죠? 어? 하다 보니 이제 잘 되니까 재밌지. 저번에 짧은 머리 할 때는 완전 멘붕 왔었잖아. 어? 왜냐면 요즘에 이 커트는 워낙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쉬운 거예요. 이 커트는 워낙 많이 하니까. 많이 해봤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어려워요. 머리는 짧은 커트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요거 끝나고 머시룸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숏커트에서, 네이프에서 올라가는 숏커트, 사이드에서 하는 숏커트 두 가지를 하루하루 나눠가서 할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재밌겠죠? 멘붕 또 와요. 멘붕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 커트가 어떻게 시작하는 위치와 내가 커트를 어떤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어? 정말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거를 개발하는 건 더 재미있어요. 사실 한 번도 교육기관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커트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의자. 나는 앉아서 할 거야. 자, 얘 또한 뭐예요? 낮은 각도. 낮은 각도. 자, 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전체 다 온베이스. 전체 다 온베이스. 버티컬 온베이스. 자, 요거 조금 더 자르세요. 아우, 씨.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이직을 다 마스터를 하시고요. 마스터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세상 너무 재밌어요. 내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공부하러 다니지 마라. 베이직 공부할 때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베이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스타일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네이프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하시고요. 전체 다 뭐라고요? 온베이스. 가이드라인은 젖은 상태죠. 정중선이 아까 잘라져 있잖아요. 정중선 따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 밑에 2차 1차 가이드선이요? 1차 가이드선은 살아있는 거죠. 계속 살아있는데 2차 가이드선은 층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무게선이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위에 머리 해서 뭐예요? 온베이스. 각도는 처음에 잘랐던 그 각도 찾아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층을 잘 낸다는 건 뭐예요? 안으로 쏙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되게 예쁘죠? 어? 이게 선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데 이게 베이직이에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쵸? 자, 하고 나서 여기 뭐예요? 이제 백사이드. 백사이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백사이드 부분을 지금 제가 몇 번 했어요? 3번에 걸쳐서 하죠. 1번, 2번,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세 번째 때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뒤에서부터 해서 백사이드까지는 세 번에 거쳐서 자르는데 이어 투 이어 라인과 백사이드가 만나는 이 점에서 세 번까지 자르면요 귀 파먹습니다. 100% 무조건 파먹어요. 그래서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이드 들어가요. 사이드 들어가는데 빗질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선 보여요 안 보여요? 가이드선 보이죠? 두 번째 자르는데 살짝 보이죠? 자, 우리가 원랭스를 잘라서 각도를 살짝 들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원랭스는 밑에가 짧아요, 위에가 짧아요? 밑에가 짧고 위에 머리는 상당히 길어요. 그쵸? 근데 각도를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머리가 자, 보세요. 원랭스를 이렇게 잘라놓으면은요, 옆에서 봤을 때 빗질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원랭스가 똑같이 이 길이에서 이렇게 해서 원랭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빗질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상태에서 빗질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자르는 머리는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요 라운드 만들어주고요. 라운드 만들고 얘는 요만큼 요만큼 라운드 만들어주고요. 라운드 만들어주고 요만큼과 요만큼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살려줘요. 항상 이런 단발머리 자를 때는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1cm에서 2cm는 남겨줘야 돼요. 2cm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머리숱이 없는 사람. 1cm 남겨놓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 오케이? 머리숱이 많은데 2cm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가 너무 뚱뚱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옆에 사이드는 항상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이렇게 삐져나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요 머리 자른다 안 자른다?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막 이 머리 맞춰서 막 다 자르려고 막 노력을 해. 그러지 마라. 아셨나요? 빗질을 딱 온베이스 빗질을 살짝 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 코너 부분만 딱 자르고 끝. 더 이상 진행한다 안 한다? 여기 빠져나온 요 삼각형 있죠? 요만큼 각 있잖아. 요만큼 각 있잖아. 요거 한번 볼까? 어디까지 잘랐는지.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얘는 원랭스야. 요만큼 원랭스인 거야. 한 1에서 1.5cm 정도 되겠죠? 이만큼은 뭐예요? 원랭스를 유지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유지시켜준다. 그래야지 옆에가 파이질 않고 너무 가벼워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뒤에 머리는 머리숱이 많다, 안 많다? 머리숱이 많다. 옆에는 머리숱이 많다, 안 많다? 머리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원랭스를 남겨줘야지만 옆에 사이드와 백에 있는 무게선을 어느 정도 양쪽을 적당하게 맞출 수가 있다. 이해가 됐어요? 응. 이런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다시 앞에 사이드.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형태를 변화를 주는 거는 뭐가 있다겠어요? 정중선, 형태를 변화를 주는 기준선, 정중선, 이어 투 이어 라인, 프론트 있다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원랭스에서 수평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리버즈를 해서 전대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후대각으로 해서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후대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다 내린 상태에서 수평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베이스 다 잡았다고 해서 여기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똑같이 가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후대각을 가든지 수평을 가든지 전대각을 가든지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내가 또 유동적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층을 낼 때 여기서 층을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점에서 층을 낼 때 여기서 층을 낼 때 후대각에 갈 수도 있고 수평이 갈 수도 있고 전대각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라인이. 우리가 형태를 바꾸는 기준선을 선정할 때는 정중선, 이오투 라인, 프론트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하다 보니까 잘 나왔어요?
되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진행해서 커트를 합니다. 자, 또 똑같이 정중선에서 요거 빗질할 때는요, 작은 빗 쓰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큰 빗을 사용하세요. 큰 빗. 이런 대자빗. 아셨나요? 요건 잘라져 있는 거네. 두 번째. 내가 움직이지 말고요. 원장님이 움직이셔야 돼.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이쪽으로 와야 돼. 그치? 응? 왜? 맞잖아. 다 맞다잖아. 빨리 와. 빨리 와, 이쪽으로. 그러면 스탠드로 빼. 핸드로 치고. 아이고, 인상 찌그러진다. 그럼 어떡하라고. 원장님이 하세요. 제가 찍을게요. 촬영 잘할게요. 자, 위에 머리 꼭 잊지 마시고 빗질 하시고요. 자, 얘 낮은 각도로 진행해 주세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잘랐던 대로 여기서 똑같이 각도 살짝 들어서 코너 정리했죠. 첫 번째 자르고 두 번째 내릴 때 이거 삼각형 좀 보여요, 여기? 요거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잘라서 여기 각도 보니까 옆에 사이드 보니까 2cm. 자, 보니까 어때요? 아까 그 자리, 그죠? 그 자리 그대로 나오죠? 코너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에 2cm. 요 선에서 생기는 요 부분, 뭐예요? 원랭스다. 원랭스를 남겨줘라. 무게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 진행을 해서 빗질을 쏙쏙쏙 하다 보니까 안으로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대신에, 자, 아까는 안정감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어디가 더 무거워요? 뒤에가 다시 또 무거워져요. 그럼 또 불안전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뭐 차이예요? 무겁다, 가볍게 차이인데, 백이 가벼우면 안정감이 있다. 백이 무거우면 불안전하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백이 있는 부분이 모량이 많기 때문에. 옆 사이드는 모량이 적고, 백에 있는 부분은 모량이 많기 때문에, 백에 있는 부분이, 옆에 사이드와 백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층을 내게 되면, 어때요? 불안전해 보이고, 라인을 똑같이 자르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르면 뒤에가 무게선이 생겨서 불안전해 보이고, 백에 있는, 옆 사이드보다 백에 있는 부분이 층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층을 안 낸 상태에서 뒤에 머리 백을 층을 또 더 내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만 똑같이 또 콘케이브로 또 올려서 층을 또 더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안정감이 또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이 중간 사이에, 여기 중간 사이에, 중간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층이 있는 상태에서 층을 조금 더 많이, 층을 여기보다 좀 더 층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 상태에서 층이 이 상태보다 층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또 뭐예요? 더 안정감 있는 거죠. 중간에 하나가 더 낀다 그러면. 그쵸? 여기 상태에서 층을 좀 더 내면 어떻게 돼요? 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이 상태는 뒤에서 리버지를 방향을 해서 컨케이브 라인 만들고 앞에서 후대각에서 또 후대각에서 또 컨벡스 만들고 그래서 모양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다 가벼워지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앞뒤가 가벼워지고 위에 머리가 짧아지면서 앞뒤에 층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탑의 볼륨감이 생기면서 옆 사이드가 가벼워진다. 젊은 사람일수록 앞에 머리 지금 제가 앞에 후대각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죠? 그럼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무겁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V라인. 사각인 상태에서 무겁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젊은 상태에서 너무 무거운데 얼굴형이 사각으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가 처해지니까. 근데 머리를 되게 무겁게 잘라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왜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로 왜 꽂았어요? 가벼워 보이려고. 네. 맞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벼워 보이려고. 층 왜 냈어요? 가벼워 보이려고. 이 층 안 냈어요? 가벼워 보이려고. 머리숱이 워낙 많잖아. 근데 앞에 층 냈잖아. 저번에 여기 조금 층 내니까 어땠어요? 자르니까. 잘랐잖아. 긴 머리에서 우리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모서리 앞에 뚝 떼놨는데 우리 잘랐잖아. 좀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았을 거예요. 네. 질문하지 마요. 질문하지 마요. 주목받기 싫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층을 엘리베이션에서, 라운드에서 층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금 이 층은 라운드의 개념의 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어도 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층이 보이죠? 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나온 층이, 이 수평으로 나온 층이 보이죠? 손님들 머리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에센스 바를 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에센스 바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에센스 막 바르고 나서 살짝 틀어보잖아요. 우리 층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층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가방은 어떻게 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손님 머리 이렇게 들어서 보지 말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층이 어때요? 일률적으로 2차 가이드라인이 일정하게 그대로 나 있죠. 근데 1차 가이드선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근데 백발백중 밑에서 올라가면 백발백중 무너져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커트 신이 아닌 이상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 1차 가이드선의 무게선이 다 무너져요. 왜?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층을 낼지 방법을 몰라요. 그 대신에 위에서 밑으로 층을 내면은 이만큼 쉬워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층을 낼 수 있고요.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다 찾고, 층이 지금 수평으로 나오는 게 1차 가이드선의 선과 2차 가이드선 선이 일정하게 층이 난 게 눈에 확 보이죠? 그쵸? 이렇게 살짝 흔들으니까 눈에 싹 보이죠? 그 부분이. 무게선이 딱 보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방열선 커트에서 이런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만 보고도 내가 커트를 어떻게 잘랐는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평이니까 뭐예요? 온베이스. 만약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잘랐다 그러면 전대각이 나오겠죠? 그쵸?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후대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빗질을 했구나. 층이 근데 별로 없어.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구나. 층을 조금 앞으로 해서 층이 조금 어느 정도 나 있어. 앞으로 층을 했구나.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제일 먼저 그거 베이직부터 그거부터 시작을 했죠? 모르잖아. 뭘 끄덕거려. 안 해놓고. 그거 해서 우리가 그때 했던 방법이 이런 때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응용을 해서 그때는 고정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이동 디자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고정을 해서 라인이 떨어지는 거를 내 머릿속에 주입을 해놓고 이동 디자인 했을 때는 그
거를 내가 마음대로 주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좌우를 다 내가 라운드로 만드는 거나 그 방향성을 내가 이용을 해서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내가 다 찾아서 내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신 분들은 요 머리 한번 보세요. 자, 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그쵸? 안 무너지면서 라운드 선을 살짝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가이드선 이제 슬슬 이제 무게선 보여요, 안 보여요? 무게선 일자로 나온 게 보이죠? 자, 그거 생각나네. 자, 여기 잘 잘랐다. 여기. 자, 보세요. 보세요. 무게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잘 잘랐는데, 이 부분 좀, 실수했죠? 처음에 기준선 잡을 때 너무 많이 빼놨죠? 그쵸? 평면 커트 할 때 이 부분 너무 많이 빼놔서 이게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얘 잘라야 돼요. 평면 커트 할 때 사이드 너무 많이 잘라놨어요. 근데 내가 얘를 따라간다 하더라도요, 드라이를 다 해서 나오면 얘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내가 좀 실수를 했어도, 처음에 평면 커트를 조금 잘라서도 얘를 따라서 가도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있죠.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머리는 나중에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드라이 한 상태에서 고개 숙인 상태에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잡은 것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 잘했고, 옆에 사이드에서 층이 전대각층이 났어요. 얘가 좀 길어요. 얘는 수평 잘 지켰는데요. 앞에서 전대각으로 나눴어요. 얘가 길어. 이렇게 층이 났어요. 약간 전대각이죠? 그 얘기는 뒤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온베이스 해야 되는데, 어때요? 앞으로 포워드로 사이드 베이스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전대각이잖아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잘랐다는 얘기죠. 뒤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로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잘랐다는 얘기예요. 온 베이스 자른 게 아니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잘랐기 때문에 약간 전대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섹션이 너무 많이 잡았나요? 저도 지금 한 방에 아니, 섹션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온 베이스를 잡았는데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서 그런 거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자른 거죠. 섹션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스님은 첫 번째는 괜찮은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백사이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까지 너무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찔러할 때 층을 너무 각도를 너무 세게 뉘어서 잘랐던지. 아, 제가요? 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니, 여기를 밑에를 두 번 반만 잡아야 되는 거 여기까지를 지금 세 번까지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중에. 근데 사실 지금 커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라인 같아요. 쳐보세요. 빨리 쳐봐요. 앉아서 잘랐으니까 잘 나왔나 보게. 왜? 다른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잘랐는데 혼자만 앉아서 잘랐잖아. 자, 이 선도 보세요. 여기도 잘 잘랐죠? 여기도 잘 잘랐어요. 지금 여기 선 보세요. 잘 잘랐죠? 잘 잘랐는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또 발생했죠? 어디죠? 여기. 사이드. 보여요, 안 보여요? 삐져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뭐예요? 아까 평면 커트 할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길게 잘라놓은 거예요. 평면 커트 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길게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표시 나는 거예요, 이게. 요거 나중에 잘라주면 돼요. 다 고개 숙인 상태에서 얘가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현상은요, 전 사실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길이 맞추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주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도 이 정도 하시면 굉장히 베이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뭐예요? 파먹었죠? 맞아요. 파먹었잖아요. 그쵸? 한 번 반 가라겠더니 두 번 반 갔을 거야, 아마. 파먹었잖아요. 백발백중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백사이드,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 백사이드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내가 무의식 중에 걔네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걔네들은 디스커넥션이 무조건 가야 돼요. 한 번 반만 하세요. 너무 찾기 힘들다. 그러면 한 번 반만 가세요, 한 번만. 뒤에는 세 번 가지만 백사이드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 만나는 부분은요, 그냥 한 번 반만 가세요. 그냥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크로스 체크할 때 봐주시는데, 그때 크로스 체크할 때 어떻게 봐주시냐면, 자 보세요. 그때 크로스 체크할 때 어떻게 보시면,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맨 밑에는요,
맨 밑에는 안 맞아요. 맨 밑에는 안 맞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살짝 올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할 때 그 부분을 잘라주세요. 한 번 반만 들어가서. 자, 참 신기하죠? 그쵸? 저는 지금 크로스 체크 안 했거든요. 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 어디가 안 맞는? 맨 밑에 있는 부분. 맨 밑에 있는 부분.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요런 코너 부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잘 맞네. 너무 잘 잘랐나 봐. 너무 잘 잘랐나 봐. 안 맞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에서 요 사이드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만나는 요 경계선에서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내렸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잘 잘랐나 봐. 너무 퍼펙트하게 잘랐나 봐, 연결하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무게감이 생기면서 층이 똑같이 일리 쪽이 생기면서 층이 살짝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드라이를 다 한 모습이에요. 드라이 다 해서 앞에 머리 층을 살짝, 앞에 머리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항상 맨날 똑같아. 옆머리는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다 보면 짧은 머리가 긴 머리로 간다. 짧은 머리에서 긴 머리로 간다. 잘 안 움직이면 이렇게 층 내면 내가 드라이 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모양이 이렇게 가요. 생머리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항상 모든 머리는. 왜? 잘 가요? 자, 이렇게 짧은 쪽에서 항상 긴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머리도 지금 사실 많이 하는 머리 맞죠? 굉장히 여성스러운 머리죠. 그리고 지금 이런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요거 우리가 많이 떠드는 뭐 말발굽존, 그렇죠? 말발굽존의 무게선. 말발굽존의 무게선 정리해줘야지. 아니면 뭐예요? 살짝 들어서 요거, 아이고, 수치면 이런 현상이 생겨. 포인트를 하든지 그냥 잘라버리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길 텐데. 자, 잘라버려. 그냥 위에 무게선 잘라버려. 무게선 잘라버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코너에 있는 부분 여기 무게선이 생기죠? 잘라버려. 자르면 아까보다 훨씬 더 선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런 데도 조금 무게감이 있다? 얘는 머리숱이 많아서 그래. 여기가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머리숱이 많다. 머리숱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푸념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예요?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되잖아. 머리숱이 많은 걸 어떻게 해? 걔가 머리가 그렇게 많이 난 걸 어떻게 해? 손님들 머리 많다고 뭐 뽑아줄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것도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해서 해주시면 원하는 디자인 딱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앞에 문제 있으면 자, 이렇게 앞으로 지금 수평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수평을 잡아놨는데 요런 느낌에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나와요?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가 뭐예요? 뻗친다. 나중에 얘가 또 뻗친다. 얘 안 뻗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빼서 요 코너에 있는 삼각형 잘라준다. 근데 잘라주면 또 사각이다. 살짝 옆으로 들어서 또 잘라준다. 살짝 옆으로 돌아서 또 잘라준다. 그러면 떨어지는 라인이 와, 금방 바뀌었죠? 별거 아닌데 그 삼각형이 별거 아닌데 금방 라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뒷머리는 그냥 수평이야. 앞에 라인은 내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도 똑같이 코너에 있는 이 부분 잘라주고, 얘가 너무 무겁네? 살짝 옆으로 돌려서 코너에 있는 부분 잘라주고, 살짝 또 돌려서 코너에 있는 잘라주고, 여기도 똑같이 살짝 넘기니까 와우, 잘 넘어가는 거야. 물결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커트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사각으로 자르는 것과 라운드로 자르는 것과 이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봤을 때, 긴 머리든지 짧은 머리 숏커트든지 대체적으로 단발에 사각으로 커트한 머리들은 유동성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결이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라운드를 해서 층을 적절하게 낸 머리들은요, 이렇게 손으로 쓱 했을 때 이런 물결 모양이 잘 나와요. 층이 적절하게 연결이 잘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숱을 쳐서 질감으로 하는 머리들은 이런 물결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양감으로 커트해서 층을 낸 머리들은요, 이런 물결 모양이 잘 나와요. 특히 남자들 짧은 머리 했을 때 이런 부분 위에 머리 이렇게 살짝 넘어갔을 때 층이 잘 났을 때 물결 모양이 나오면 예쁘잖아요. 사실 그렇게 파마도 해주고 싶잖아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마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층을 적절하게 나면 그 조금만 곱슬만 있어도 이런 물결 모양이 아주 잘 난다. 사실 근데 이런 머리의 물결 모양을 고객님들도 좋아한다. 고객님들도 상당히 좋아한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커트하는 머리가 20대, 20대에서 30대. 자, 앞에가 약간의 전대각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머리도 뒤집어져요. 얘 머리는. 전대각에서 스퀘어잖아. 앞에 지금 이 머리가 이만큼 층이 없잖아요. 얘 층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층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층이 없죠? 그래서 얘는 뒤집어져요. 앞으로 사각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라운드일 때는 안 뒤집어지는데 사각으로 커트했을 때는 뒤집어져요.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얘 이렇게 안 삐지게 하려면 안 뻗지게 하려면 얘 자르면 되죠. 땡강. 네, 이렇게 자르면 돼요. 땡강. 이렇게 층 내면 얘 안 뻗쳐요. 뻗치게 하고, 근데 사실 뻗치는 게 요즘에 더 예뻐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죠. 자, 앉으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빗질이 정확한 사람한테는 단발은 굉장히 쉬운 커트예요. 왜냐면 그만큼 빗질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빗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는 단발은 굉장히 어려운 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발을 자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자, 4가지 중에서 뭐예요? 일자로 자르는 단발. 뭐예요? 얘를 우리는 밥이라고 얘기하고요. 영도라는 얘기를 해요. 얘는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서는 원랭스를 절대 못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다 꿇어야 되겠죠.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어서 커트 라인과 내 눈높이가 맞춰져서 봐야지만 커트선이 나와요. 아셨나요? 그게 원랭스예요. 원랭스를 자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방사형으로 해놓고, 피봇으로 하고 스퀘어로 진행하고요.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한쪽은 방사형으로 이렇게 백은 방사형으로 가고요. 한쪽은 스퀘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정중선은 온베이스. 정중선은 온베이스로 진행하고요.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로 진행을 했어요. 뭐로요? 대각 파팅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선이요. 완만한 컨케이브가 진행이 됐어요. 정중선, 온베이스 자르고요.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중선에 있는 이 선이 기준점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니까 양쪽이 뭐예요? 길어지겠죠? 리버즈 오프 베이스 하니까 양쪽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양쪽이 길어지면서 컨케이브가 나와요. 완만한 컨케이브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완만한 컨케이브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인 거죠. 이 라인. 그쵸? 그 대신에 여기서 생겼던 문제점이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때요?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각이 나오면서 사각의 무게선이 생겨요. 사각의 무게선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여기는 안 뻗치는데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뻗치기 시작해요. 왜? 무게선이, 급격한 무게선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코너 정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모량 감소를 해줘야죠. 질감을 해줘야죠. 얘 뭐예요? 위험지역이에요. 위험지역. 그쵸? 위험지역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 항상 커트를 진행했는데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원포인트, 다중포인트 진행을 했죠.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해서 모양을 잡아서 라인을 또 잡았어요. 요 상태에서 갔어요.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층을 다시 층을 또 냈어요. 어떻게 해요? 전체 다 뭐예요? 온베이스로 층을 냈어요. 뭘로요? 버티컬로요. 버티컬로 온베이스로 층을 내서 하나, 둘, 셋, 뭐예요? 낮은 각도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이렇게 층이 생겼네요. 그쵸?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뭐가 돼요? 무게선이 돼요. 무게선. 자, 수평이니까 제가 온베이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내가 수평으로 잡은 거는 얘가 수평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야. 근데 얘는 수평이 아니야?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처럼 보이지만 얘는 수평인 거죠. 그쵸? 근데 내가 형태를 잡는 기준선이 있다겠죠? 형태를 잡는 기준선. 뭐가 있었어요? 형태를 잡는 기준선에서는 첫 번째 정중선. 이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리버즈로 하면은 컨케이브가 나오고, 포워드로 말면 컨벡스가 나오고, 그쵸? 온베이스 잡으면 수평이 나오고, 그쵸? 한쪽은 리버즈, 한쪽은 포워드로 나누면은 전대각, 후대각이 따로따로 놓을 수 있죠. 그 형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중선에 한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선이 또 있었죠? 뭐예요? 사이드에서 잡는데 얘가 뭐예요? 포워드로 가면 후대각이 나올 것이고 수평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뒤로 사이드 베이스, 얘에서 앞으로 포워드에서 사이드 베이스 잡으면 후대각이 나오겠고 온베이스 나오면 수평이 나오겠고 뒤로 리버즈로 사이드 베이스 잡으면 뭐가 나와요? 전대각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이 또 하나가 여기서 생기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프론트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형태를 변화를 잡아주는 기준선인 거죠. 형태선을 잡아주는 기준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서 요게 작업을 했어요. 그 대신에 자 백에서
하나, 둘, 셋. 요 부분은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해서 뭐예요? 위에서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서 엘리베이션을 잡는데 어디서 잡았어요? 얘가 기준선에서 얘가 시작해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잡았어요. 그쵸? 층을. 그래서 밑에 있는 기준선이 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1차 가이드선에서 이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귀에 이 머리카락이 많은 부분과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 이 부분에서 생기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귀가 파일 수 있느냐 안 파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귀가 안 파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유들이 있게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디스커넥션이 생기는데 뭐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을 갔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잡을 때는 뭐예요? 1에서 1.5 정도만 잡아주라. 여기에서는 각도를 3번 정도 잡지만 여기서는 한 1.5에서 2.5,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2.5까지도 잡아줘도, 아까 지금 제가 한 2.5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상태면 제가 맞춰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지금 파이는 부분은 없었지만 어때요? 거의 근사치로 맞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선을 옆에가 귀가 파이지 않게끔 잘 자르주는 게 우리가 잘하자는 거다.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우리 정 선생님이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우리 또 선생님이 또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안 했지. 한번 실수하니까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실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여기 왜 와? 못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거는 실수를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절대 실수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 실수하면 바보야. 아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층이, 이렇게 예쁜 층이 생겨요.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워요? 왜 가벼울까요? 밑에 선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만 가볍기 때문에. 근데 층이 낮은 각도인데 얘는 되게 무겁잖아요. 매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린존과 러프존, 이제 그린존. 그린존은 뭐예요? 깨끗한 매끄러운 부분. 러프존은 뭐예요? 거친 부분. 거친 부분을 러프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프존, 그린존에서 이 부분 자체가 그린존이 굉장히 넓고 러프존이 상당히 좁은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층이 적어도 밑에 선에 굉장히 가벼운 층이 엘리베이션에 층을 냈기 때문에 얘가 라운드잖아요. 내가 만약에 직선으로 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3번에 걸쳐서 커트를 해서 라운드를 해서 거의 부담감이 없죠? 부담감이 없는데 내가 거꾸로 이렇게 커트를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뒤집어지겠죠. 밑에 있는 머리는 다 뒤집어져요. 얘는 뚜껑머리 지고요. 뒤집어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일직선으로 자르게 되면. 커트의 방향이 그래요. 얘는 뒤집어지고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놓으면은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일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들어가려는데 얘는 뒤집어져요. 이 무게선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보다는 바깥으로 막 뻗으려가는 성향이 더 강해져요. 코너에 있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에서 무게선에서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각도가 그래서 잡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각도가 똑같이 올라가는 이 각도가 점점점 10도 들었으면 10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여기 10도 들었는데 여기는 30도 들고 여기는 뭐 20도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질 않는다. 그리고 정중선에서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뭐예요? 기준선 잡아서 가이드라는 기준선 잡아놨죠? 그러면 온베이스만 정확하게 지키면 커트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온베이스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옆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빗질을 해서 다 잡아놔도 선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빗질을 잘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굳이 크로스 체크를 안 해도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그거를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크로스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아셨나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하나, 둘, 세 작품 했어요. 오늘 하루, 짧은 시간 안에.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커트는 어때요? 나중에 드라이해서 나오면은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심각한 무게감이 생겨요. 어디가 무게감이 생겨요? 이 부분이 무게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있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쵸? 얘가 굉장히 헤비해지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무거운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기법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삼각기법이 보여도 예쁜 건 왜 그래요? V라인이잖아. 젊었을 때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 이 커트는 어때요? 뒤에서 봤을 때는 얘가 무게감이 생겨 보여요. 얘는 가벼워 보이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훨씬 더. 이런 커트가 사실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층을 똑같이 내다 보니까 얘가 또 무거워 보여요. 층을 냈으니까. 앞에보다는 지금 여기도 층을 다 보시면 어때요? 여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무거워 보이죠? 얘를 층을 조금 더 올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또 이제 또 가벼워지는 거죠. 층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면. 그래서 서로가 안정감이 있는 커트를 원한다면 백에 있는 부분이 짧아져야지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옆에 사이드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뒤에가 너무 무거워 보이면 사실 옆에 균형이 맞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그렇게 무거움이 층이 많이 나서 가벼움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옆에는 머리의 양이 적고 백에 있는 부분은 머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가 층이 많이 날수록 뭐예요? 훨씬 더 안정감 있어 보인다. 됐죠? 앞머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잘라서 잡아주시고 층 내서 말발굽 존에 있는 층 포인트로 해서 이거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더 많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뭐예요? 만약에 짧아서 원핑거로 해서 잘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원핑거로 잘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져요. 지금보다도. 지금 이 커트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머리가 원핑거로 잘랐을 때 귀 밑에 있는 이 길이가 1cm 정도 짧게 아예 귀가 백에 목선이 보일 정도로 자른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더 쉬운 커트예요. 지금 커트는. 근데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이프에서 자를 때 얘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에서 평면 커트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지금 긴 머리에서는 지금 귀가 파이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귀가 파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근데 귀가 파이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었어요? 귀가 파이는 부분이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옆에 사이드에서 온베이스를 잡아서 이 양쪽에 있는 머리를 평면 커트를 안 하고 온베이스를 잡으면 얘가 라운드 수평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파져요. 그래서 얘 양쪽에 있는 머리는 항상 뭐예요? 뒤에서 봤을 때 평면 커트로 무조건 잘라주셔야 돼요. 시작할 때 평면 커트를 안 잘라주고 온베이스 잘라주면 무조건 백발백중 귀가 파입니다. 그래서 평면 커트는 무조건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목선이 보일 때요. 커트를 다 진행했어요. 평면 커트를 해서 정말 커트에 퍼펙트하게 드라이를 다 해서 모양을 해서 드라이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귀가 또 여기가 뒤에가 또 길어 보이고 귀가 또 파였어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목선에 있는 이 머리가 억세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뻗으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옆에 있는 모발이 길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길죠. 옆에 선에 이 길이는 짧고 얘는 길죠. 얘하고 일직선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발 자체가 길기 때문에 말려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얘는 일직선으로 뻗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얘는 짧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드라이 해놓으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귀가 또 파여 보여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직선으로 맞춰야 되니까. 어때요? 고개 숙이세요 하고 여기도 더 잘라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콘케이브가 나오죠. 더 자르게 되면. 수평이 아니고 콘케이브가 되는 거예요. 더 자르게 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요. 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에서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얘를 아예 길게 자르든지요. 처음부터 아예 길게 자르든지. 근데 또 원네스가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의 함정이겠죠.
그 대신에 그런 현상은 언제만 생겨요? 층이 났을 때만. 층이 났을 때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일자로 잘랐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무게감이 있는데 머리가 말려 올라가지는 않겠죠. 무게감이 없을 때, 층이 많이 났을 때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셨나요? 자, 됐죠? 질문. 오케이, 감사합니다.